우리는 수돗물을 피해서 먹는 식수로 정수기, 먹는 샘물을 식수로 하고 있는 걸까요? 투명한 정보 공개를 전제로 시민과 전문가 또 정부가 협력하여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을 해소하는데 어떤 협력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돗물 음용의 르네상스를 위한 안녕하십니까. 수돗물 시민 네트워크 교육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엄명숙입니다. 소비자 단체인 서울 소비자 시민 모임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정수기 물이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아가고 1인 가족이라 그럴까? 1인 가족의 음용수로 먹는 샘물이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수돗물 교육 강사로 나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개인적인 고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60, 70년대 더러운 수돗물을 경험했던 세대로서 수돗물에 대해서 많은 꺼리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수돗물에 대한 어떤 생각보다도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라는 그런 걸 알고 난 이후부터는 지금 직접 수돗물을 음용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수돗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해서 소비자들의 물 선택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수로 적합한 좋은 물이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좋은 물이란 독일 본대학 마틴 엑스너 교수의 장의에 따르면 미네랄이 풍부한 맛있는 물로 온도 10도에서 12도에 유해성 박테리아가 없는 깨끗한 물이라고 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수돗물, 정수기물, 먹는 샘물 이 중 어떤 물이 이 기준에 더 적합할까요? 한국상하수도협회 비교 자료를 보면 이 기준에 더해 건강성, 경제성, 어떤 윤리성 이런 것에 그 기준에 적합할 때 수돗물이 적합하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자료 참여를 보면 지금 뭐 가격은 우리가 처치하더라도 뭐 미네랄 함유라든가 세균이라든가 환경 이런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 수돗물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좀 우수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수돗물을 피해서 먹는 식수로 정수기, 먹는 샘물을 식수로 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한국은 처음이지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외국인의 시선으로 우리 한국을 바라보고 하는 시선이 재밌어서 즐겨보는 프로인데요. 거기서 이런 올해 2월인가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네덜란드 그 여행팀이었는데 외출하기 전에 샤워를 하고 나가면서 한국의 아리수물에 대해서 굉장히 감탄하면서 놀라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물이라면 나는 연간 뭐 한 800만 원 정도 내도 아깝지 않다. 이런 멘트였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이게 많은 또 외국인들은 우리 한국의 이런 물에 대해서 감탄하고 놀라고 그러는데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걸 모를까? 뭐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댓글을 쭉 나중에 보다 보니까 많은 댓글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 수돗물 우수한 건 안다. 문제는 배관이야. 뭐 이런 정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그 댓글에 올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좋은 물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 긍정적인 이미지 이걸 쭉 살펴봤는데요.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부정 이미지가 훨씬 큽니다. 사실 더 긍정 이미지는 더 조그맣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보이지가 않을까 봐 좀 크게 했는데 지금 부정 이미지로는 우리가 많은 댓글에서 확인되는 노후 배관의 문제랄지 녹물이랄지 염소 냄새랄지 이물질 뭐 그다음에 상수원 녹조 문제랄지 뭐 또 언론의 또 그런 거 그다음에 또 할머니 세대의 어떤 그 더러운 식수에 대한 그 부정적인 경험 또 그거에 따른 또 정부에 대한 불신감 어쨌든 이런 막연한 불안감 등이 수돗물을 식수로 하는데 상당한 어떤 부정적인 그런 그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긍정적인 이미지 사실 이 수도라고 하는 것은 이 도시와 문명하고는 뗄라질 수 없는 관계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이전에 인류의 최대 발명품이라고 한때는 엄청난 그런 호평을 받았던 이 수도가
이런 갖고 있는 긍정적 이미지를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누리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더니 어떤 인류 연장의 수명에 상당히 기여한 것이 또 수돗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사용한 이후부터 우리 인류가 30년이나 어떤 생명이 연장되는 그런 효과를 봤어요. 그것도 우리 현대인은 당연한 것으로 지금 여기고 있죠. 그거에 더해서 또 어떤 수돗물이 갖고 있는 어떤 친환경성, 또 그 윤리성이죠. 공공재로서. 그다음에 보편적 복지, 누구나 마셔야 하는 물을 깨끗하게 식수로서 해줘야 되는 어떤 그런 면에서 보편적인 복지. 그다음에 어떤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거는 마시는 식수는 또 합리적인 경제성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문제. 그다음에 특히 또 뭐 아리수 뭐 22,000 인증인가요? 이런 우리 아리수 받았던 그런 모든 이런 긍정적인 사실들이 조그맣게 혹은 더위 모르고 부정적인 이미지에 압도되어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긍정과 부정이 전복돼서 이 긍정 이미지가 더 크는 그 역할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가능한 우리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 선생님들 같이 공유해 보고 싶은 자료가 있는데요. 얼마나 좋겠어요. 긍정 이미지를 부정 이미지로 전복하는 이 자료에 이 어떤 희망을 주는 아주 놀랄만한 흥미롭고 놀랄만한 자료가 있습니다. 2019년 서울 소비자 시민모임에서 조사한 자료인데요. 수돗물에 대한 그 주음용수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전방대의 자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전문가는 72.9%가 수돗물을 직접 음용하거나 끓는 물을 만든 경우가 많은데 일반 시민은 81%가 먹는 물로 정수기 물이나 먹는 샘물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완전히 대립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또 전문가들이 또 수돗물을 왜 먹느냐 그 이유도 안전해서입니다. 물론 뭐 수도배관이 노화되고 이런 뭐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돗물이 안전해서 수돗물을 전문가들이 먹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점은 상당히 앞으로 우리가 수돗물 인식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의 역할이 상당히 크게 기대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전문가의 말들을 들어도 보면 우리나라 그 정수기가 그 외국 수준,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등의 어떤 선진 수준에 비해서 동등하거나 더 낫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그 안전해서 마실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들 사실 우리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자료를 보면 국제적인 수돗물 음용을 비교해 보죠. 자, 2014년 OECD 수돗물 음용 현황을 보면 한국은 5%로 가장 낮습니다. UN 국가별 순위를 보면 8위로 이제 높은 데 반해서 어떤 직접 음용률은 굉장히 낮아요. 이렇게 그 낮은 음용률은 우리 고품질의 어떤 수돗물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수돗물 종사자에 대한 노력을 헛되이 만드는 일이 돼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대부분의 영국 70%, 미국 56%, 일본 47%, 캐나다 54% 이렇게 수돗물 음용률이 50에서 70% 굉장히 높은데요. 이나 국가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오래전에 상수도 공급 체계를 갖춘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들은 어떻게 수돗물을 계속 이렇게 높이 유지하고 우리는 낮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각국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와 UC 버클리 대학의 어떤 음수대 설치 및 어떤 투명한 정보 공개와 소통적 활동이 상당히 돋보이던데요.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음수대를 설치하고 학교에서 텀블러를 제공하고 하는 등 상당히 그 어떤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나가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정보 공개였는데요. 수질 테스트 실시 후 수질 결과를 수돗물 요금 청구서에 게재해서 발송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도 도입할 수 있는 어떤 시사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UC 버클리 같은 경우에도 대학 내에 어떤 학생 환경 단체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환경 관련 정책이나 어떤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글 맵에 캠퍼스 내 탭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음수대 그런 걸 설치해서 표기를 해가지고 또 자체 학생들한테 텀블러도 제작해서 배포하니까 이런 시설을 한 5년간인가요? 그 수치를 보니까 교내 그 이전과 비교해서 교내 생수 판매량이 거의 50%나 하락하는 상당히 어떤 수돗물 음용에 그 도움을 준 그런 사례들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뭐 미국에서 물을 마시자 그런 것은 어떤 당 섭취, 비만, 건강을 위해 물을 권장하는 분위기에서 형성됐지만 지금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시도들은 상당히 수돗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미국과 달리 프랑스나 어떤 유럽, 독일 이런 유럽 국가들을 살펴볼까요? 살펴보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물의 어떤 민영화를 통해서 실패한 후에 다시 재공영화를 해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업본부의 어떤 시민들과의 소통 이런 것들이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수돗물 음용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플라스틱 물병 같은 것들을 자체 설계해서 생산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뭐 공공 행사에 사용한달지 상당히 이렇게 어떤 수돗물의 어떤 브랜드 전략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술적인 감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눈에 띄는 대목이 상당히 이렇게 시민들의 여러 가지 행사에 상수도 사업본부가 직접 가서 같이 그들과 즐기면서 어떤 그 시민 소통적인 그런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이제 로마 음수대는 예전부터 고적재 많이 있었는데 그 수천 년 된 그런 그 어떤 수원으로부터 끌어낸 그런 걸 응용한 그런 음수대들이 많이 보이죠.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인구 1,700만 정도의 어떤 그 농업 국가인데요. 여기에서도 수돗물 음용률이 60%도 넘고 또 지금은 단순한 수돗물을 다양하게 뭐 탄산수를 넣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또 수돗물을 또 여러 가지 맛을 어떤 개발해 나가려는 상당히 또 그런 새로운 시도를 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상당히 어떤 유럽에서는 어떤 그 사실 석회질이 많이 포함돼서 수돗물을 우리처럼 먹는다는 걸 상상을 못하고 그 석회를 걸러내는 어떤 그 정수 시스템을 통해서 먹고 있는 그런 사실에 비춰서 봤을 때도 수돗물 음용률이 이 정도 높다는 것은 상당히 그 수돗물을 만들어내는 어떤 국가나 그 기관에 대한 높은 신뢰 그런 것들이 담보되어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인데 독일도 마찬가지로 베를린시를 중심으로 해서 음수대를 많이 만들어서 이제 그것들을 시민들에게 어떤 수돗물의 우수성을 알려서 널리 음용률을 높이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독일 같은 경우에 특히나 물 사정이 나쁜데 그 생수가 그래도 시장이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생수가 많이 마시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는 페트병 어떤 그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떤 플라스틱 보증금제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어떤 시민들이 그걸 함부로 버리지 않고 다시 환원해서 어떤 리사이클링을 하는 그런 재활용률 높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수돗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정책 시사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국제적인 그러니까 우리 전문가와 어떤 그 일반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인식 차이, 주 음용수의 차이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어떤 그 국제적인 어떤 비교 이런 걸 통해서 수돗물이 생각보다도 깨끗하고 안전한 물일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어떤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런 지금 이런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인식 외에 어떤 방송에 의해서 그러니까 방송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그 먹는 샘물이라든지 정수기의 PPL이 수돗물 불신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한 저희 그 모니터링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냉장고를 부탁해, 뭐 수민의 반찬. 저도 재밌게 많이 봤는데요. 거기 요리하는 장면들을 보면은 수돗물은 없고 거의 생수로만 요리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캡처하고 이보다 훨씬 많지만 시간의 제약상 간단하게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요리장에 정수기 광고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화면에서 쭉 보면 정수기 물을 사용해서 마치 요리가 해야 되는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수돗물 드라마 같은 경우에 이제 수돗물 음영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아주 옛날에 못 살았던 시절의 어떤 부정적 이미지가 고착화되는 그런 장면, 그리고 약간 현대적으로 오면 또 생수를 사용하는 것이 마치 더 나은 것이냐 이렇게 비춰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드라마의 뭐 각종 회의라든가 이런 거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이런 먹는 샘물을 그냥 브랜드도 노출하면서까지 저렇게 할 수 하는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걸 보고 이제 프로그램에서 생수 대신 용기병의 물 또는 수돗물로 요리하기를 권하는 것들을 각 방송국에 어떤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텀블러 생수보다는 텀블러나 음수대의 노출을 좀 활성화 시켜달라 이런 것들을 어떤 시청자 게시판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보도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 뭐 예로 2018년에 그 불후의 명곡이 먹는 샘물 노출수가 가장 많아서 저희가 보고 그거를 모니터링을 해서 이제 그 게시판에 올렸더니 5월에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저렇게 막 그냥 책장 위에다가 저렇게 그 상수병을 놓고 자연스럽게 했던 것들이 한 5개월 지난 이후에는 먹는 샘물 이런 것들을 좀 치워서 그래도 좀 조심하는 그런 모습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저희가 했던 모니터링이 수돗물 교과서 모니터링인데요. 왜 수돗물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한 우리 입장을 담은 모니터링을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돗물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수돗물에 대한 그 교육은 어떤 특정 계층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주 어려서부터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교육이 교육 현장에 과연 있는가 그걸 한번 모니터링하는 거였어요. 거기서 작년에 우리가 했는데 2018년 1년간 초중고 사회 과학 교과서 38종에 대한 내용 분석을 해서 방법은 수돗물 관련 내용이 있는지 텍스트나 사파, 사진 등의 전반적인 내용을 모니터링해서 그것을 분석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초중고 교과서, 사회 교과서든 과학 교과서든 물 문제가 주로 오염, 수질 오염, 물 부족, 자연재해 이런 것들에 한정되어 있지 어떤 그 지속 가능한 음용수에 대한 어떤 그 물에 대한 이해나 교육이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교과서에 물이 없다, 수돗물 교육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그럼 어떻게 교육 현장에서 실현하려면 좋겠는가 대한 어떤 저희의 건의나 결론들을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한번 공유하고 싶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가치 제인식 및 교육이 필요하다. 이유는 첫째, 수돗물의 인류 문명사적 가치, 인류 보편적 가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과정을 통해 이해될 제일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은 인류 행복을 위해서 목표로 삼아야 할 과제 중에 하나다. 이거는 2011년 행복에 관한 유엔 결의안에서 선포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각종 환경 문제, 기후 변화 문제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시기가 도래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 이상 환경에 부담을 주는 먹는 샘물이나 정수기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건강에 경제적, 환경적, 보편적 가치가 높은 수돗물을 정규 교과서에 편성해서 제대로 평가하고 이해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어떤 이유에서 저희들은 어떤 이런 교과화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선 사례에서 봤듯이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에 상수도 공급 체계를 갖춘 나라들에서 투명한 정보 공개, 시민들과의 어떤 소통적 행정 등을 통해서 수돗물 홍보 위기를 관리한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를 전제로 시민과 전문가 또 정부가 협력하여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을 해소하는데 어떤 협력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돗물 음용의 르네상스를 위한 수돗물 계명의 기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돗물 맛있다. 좋아요,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